자, 거듭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죠?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런 거지.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나왔다. 자, 그래서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때 요 x를 내가 구하고 싶어. 이 x가 근이 되는 거죠. 몇 번 곱한 거? 여러 번 곱한 근이다.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루트 이용했잖아. 그치? 그 루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요 x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표현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요 x가 꼭 무리수냐? 그런 건 아니야. 유리수인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근데 무리수인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좀 이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n제곱근 a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했을 때 가볍게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요거는 심화 특강이니까 개념을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얘가 짝수가 되면은 이 x는 홀마가 되겠지, 그치? 얘가 양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자, 홀마가 붙을 거고 만약에 얘가 홀수가 된다면 요 n이 홀수가 된다면 얘는 부호가 붙지 않겠죠.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 공간이 좀 좁게 해서 자, 예를 들면 x의 제곱이 뭐 5였다. 그럼 여러분 x 뭐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 그러겠지? 그리고 여기 뭐가 생략돼요? 제곱이라는 값이 생략돼 있지.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하나 x 세제곱이 뭐 얼마다? 27이다. 그럼 x는 뭐라고 하죠? 3이라고 말을 하긴 하겠지. 근데 이걸 좀 더 이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27이 되기 위해서 세 번 곱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그래서 앞에다가 부호를 따로 붙여주진 않아. 왜?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지금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써주면 x n제곱은 a다. 자, 써주고 나서 핵심은 얘입니다. 요 n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n이 짝수가 되면 제곱근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거듭제곱근은 두 개. n제곱근이 양의 거듭제곱과 음의 거듭제곱, 제곱근 두 개가 생기고 a가 0이면 당연히 얘가 0이면 얘는 0이겠죠. 자, 얘가 음수면 짝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다.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홀수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가 양수였을 때도 얘는 플러스지만 얘가 음수여도 얘도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점이죠. 당연히 얘가 0이면 홀수분 곱해도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거듭제곱근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는 건 기본이야. 계산을 못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죠. 여러분 다 공부한 거예요. n제곱근하고 n제곱이 같으면 사라지겠죠. 자, 굳이 이거를 외워도 되지만 이거를 변형해도 되는 거지. 그 변형하는 공식이 현재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있죠, 여러분. 뭐 공부했던 거죠. a의 n제곱의 n제곱근이다. 그럼 a의 얼마가 되죠? n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외워놔도 얘가 가볍게 해결이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 얼마다? n분의 1제곱의 n제곱이다. 그럼 a가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n제곱근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곱하게 되는 거죠. n제곱근이 서로 같으면 둘이 나눠줄 수도 있고. 자, 얘도 어떻게 되지? 자, n제곱근인데 n제곱한 거야. 요거는 뭐 그냥 바로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자, 중요한 내용은 요거랑 요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건데 요거랑 세 개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m제곱근 n제곱근 하면 둘이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둘이 뭐 할 수도 있다?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지. 자,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너 몇 번 곱해서 나오는 값이야 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요 루트 앞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뭘로 변신이 가능하죠? 지수로 변신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여기도 자 NP 거듭 제곱하고 NP 제곱이죠. 그럼 이때도 누가 생략이 되지? PP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반대로 하는 걸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루트 앞에 있는 거듭 제곱근의 뭐 문자나 숫자의 값 혹은 여기에 있는 지수값을 동시에 p를 곱해서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수학은 항상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해. 정방향은 아무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란 b가 a보다 크면 n제곱을 하더라도 n제곱근이라 하더라도 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k 거듭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가 생략되더라도 뭐 한다?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하겠지, 그치? 계속 관계가 뭐 그런 시원찮은 내용들이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뭐죠?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 세 번 곱한 거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걸 세 번, 요게 A니까 A를 세 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근은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지? 그런데 이거 실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오죠? 1개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외워놔야 되겠지? 이게 핵심 포인트죠. 3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3개지만 실근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막 외워서 풀지 마자. 요거. 자, 4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을 B라고 놨다. 그러면 B를 4번 곱했더니 625가 나오는 거죠. 그럼 625는 뭐의 4제곱이죠? 5의 4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B는 뭐가 되죠?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곱이 얼마가 되죠? 1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2번 한번 풀어볼래? 여러분, 시간은 2분 줄게. 3분? 3분 줄게. 3분. 확인해 보시게 저는 여러분 답지는 본인들한테 있으니까 바로바로 채점을 해봐. 알겠지? 풀어보고 1등급 비밀 노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2번 풀어본 친구들은 3번도 바로 풀어보면 될 텐데 2번 바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기다려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죠. 자, n-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잡았다. 근데 그 실수가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라는 거죠. 개수가 2개.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자, 얘가 뭔지 모르니까 n제곱근. 자,
자, n제곱근을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잡아보죠. 그렇죠? 자, x를 n번 곱했더니 누가 나왔다? n-6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렇게 이제 써주면 쉽게 나오죠. 근데 이게 몇 개가? 7근이 2개가 나왔다. 아까 위에 했던 풀이 그대로 하면 돼. 7근이 2개가 나왔다는 것은 요 n이 뭐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고 이 값은 그냥 뭐면 되죠? 플러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첫 번째 n-6은 0보다 크다. n은 누구보다 커요? 6보다 크죠. 6보다 큰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누가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뭐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3번 바로 풀어보세요. 쉬운 거죠. 3번 아까 보니까 n에 n-6제곱 쓰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지? 문장 해석을 잘 하면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분 컷. 1분도 아니지 뭐 30초 컷이지 그치? 답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자, 풀어본 친구들은 채점하시고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통이라 그래서 뭐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유형별 문제들은 좀 그래도 할만하지. 자, 특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재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가보도록 하죠. 기억을 되살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야. 자, 이런 거 풀 때는 지금 전부 다 이제 대가리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자, 얘를 보니까, 자, 8의 제곱이죠. 그렇죠? 8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죠?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2의 6제곱.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 8의 16이죠. 그쵸? 자 16이니까 얼마죠? 2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거 늘 적어줘야 되겠죠. 2라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뭐 할 수 있죠? 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64가 뭐에 2의 6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약분하니까 2가 되죠. 얘가 1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루트도 같이 생략돼 버려요. 그죠? 루트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약분돼서 1이 돼버리면 이 루트도 같이 생략된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돼버리는 순간 루트도 같이 생략돼 버리죠. 그쵸? 따라서 2. 자, 얘도 약분되면서 루트 같이 사라져 버려요. 얘가 1이 돼버리면. 그래서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4. 2번이 되겠지. 자, 그럼 5번을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5번, 6번 그냥 바로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 하면서 뒤에 고난도는 뭐 다음에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또 이어서 요거를 또 가보도록 할게. 오늘은 지수 로그 함수 부등식까지 한번 쭉 나가볼게요. 자, 다음에 여기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자 6번은 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막혔다는 거지. 막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수정하면서 봐봐. 자,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라지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그랬다. 근데 뜬금포 같이 m의 6제곱이 나왔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지 않더라고. 아, 이게 6제곱이라는 건 최소한 요 m과 라지 m과 스몰 m이 6제곱근으로 되든지 제곱근이든지 세제곱근이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확률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확률이 많다. 그래야지 계산이 좀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지. 자, 첫 번째 얘가 얼마죠?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루트 1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집어넣어버려 그냥 이렇게. 귀찮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12. 자, 요거 앞에 2 있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면서 요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지, 그치? 들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죠? 세제곱근이 되면서 얼마? 3번 곱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가 들어갈 때는 여기가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들어가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해서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누가 있죠? 이렇게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하나로 정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누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니까 라지. 얘가 제일 작으니까 스몰 n. 자, 그래서 얘를 뭐 해버리자? 6제곱을 해버리자. 요 놈을 6제곱하고 빼자. 다시 누구를? 가장 작은 얘를 6제곱에서 빼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서 1이니까 루트 없어지죠? 18. 사라지면서 1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고 12. 이렇게 해서 6. 심플하게 풀 수가 있는 거겠지.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좀 버벅인 친구들은 이런 걸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거야, 그지? 얘랑 얘는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 가보니까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는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참고해서 또 봐봐. 특강이 끝나더라도. 자, 뭐 다 아는 내용이죠. 0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역수 취하는 거지. 여기서 음수가 하는 역할이 뭐다?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유자재로 루트를 없앴다가 만들었다를 자유자재로. 요 루트 앞에 있는 애는 지수의 분모, 뒤에 있는 거는 분자로는. 그래서 루트를 만들 때는 또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는 뒤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잘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하단에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곱하고 얘는 분배해 주는 거고 다 아는 내용이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1등급 팁이라고 하기엔 좀 쪽팔리고. 자, 뭡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자, 지수가 음수인 형태. 지수의 부호가 음수인 형태는 계산하기가 좀 귀찮죠. 왜 귀찮아? 이런 거잖아, 그치? 지수가 음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표현해야 돼. 그럼 아무래도 분수를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저 지수가 음수가 되는 걸 없애주고 싶어. 없애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얘를 이용하는 거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0제곱이 되니까 1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해준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의 x제곱을 분모분자에다 곱해버리는 거지. 이런 방법을 하나 쓰는 거고요. 꽤 많이 쓰지. 자, 이건 언제 쓰냐면 대수에서도 쓰고 뭐 나중에 미적분 2에서도 쓰고 그래요. 미적분 1은 뭐 잘 쓰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 꼴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지수를 우리가 이제 이게 등식이잖아.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야. 그걸 똑같이 뭐 해줄 수 있다? 거듭제곱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a의 x제곱인데 요거를 x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우변도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양변의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버릴 수 있다. 요게 또 중요한 공식이지. 풀이법. 그 다음에 여기 자, 3개의 거듭제곱이 같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넣는 거죠? K라고 넣는 거지.
K라고 놓고 무슨 풀이를 한다? 요 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 풀이를. 그래서 양쪽에 X분의 1제곱에서 이렇게, 양쪽에 Y분의 1제곱에서 이렇게, 양쪽에 Z분의 1제곱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초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기본은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듣는 걸 거야. 자,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하죠. 자, 3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 구해봐라.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죠? 3을 5번 곱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3이 되기 위해서 5번 곱한 값이네. 이렇게 표현.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A 4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누긴 하지. 나누기 하고 A의 2분의 1제곱.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4랑 마이너스 6은 더하고 2분의 1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2분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그럼 두 번째. 자,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냐? 3의 5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의 5분의 1제곱 묶고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해주니까 3이 얼마?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자, 지수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공식 적용 잘해서 연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밑에 문제가 2개 있는데요. 요거 8번을 하나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9번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자, 볼까요? 뭘 풀어줄까? 내가 여러분이 8번을 해보고 내가 아니지. 그래, 내가 8번 할 테니까 9번 해. 기본적인 할 테니까 좀 생각을 해봐. 자, 뭐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y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요? 요거는 이렇게 변형이 되지. x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바로 x 더하기 y.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이니까 x 더하기 y.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y의 합하고 곱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 합 구해주니까 지금 똑같은 게 요렇게 똑같고요. 요렇게 똑같아요.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둘이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합차가 되는 거죠. 합차가 되니까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뭐 이런 문제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푸는 거지. 자, 그럼 요 합은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 좀 해줄까? 2에 얼마죠? 이렇게 하면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죠. 2의 3분의 4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가로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겁내 더럽네요. 그럼 이거 얼마죠? 자, 구하면 2의 4제곱 16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바로 요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죠. 그렇죠? 분배하니까 2의 제곱이죠. 둘이 더할 거니까 빼기 2의 뭐죠? 더할 거니까 3분의 2제곱이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얼마지? 4제곱인가? 그러지? 자, 그러면 16이 되고 요게 얼마죠? 잘못 썼나? 마이너스 3xy 이거는 잘못 썼구나. 미안해. 이거 자, 이건 마이너스 3을 묶으면 이게 x 빼기 y네요. 하나 잘못 써버렸네. 자, 그럼 추가로 여기 x 빼기 y 하나 넣죠. 자, 여기 색을 빼버리면 앞에 게 사라지고 여기 색을 빼버리니까 얼마?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뒤에만 하나 좀 바꿀게요.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요건 얼마냐? 2의 3분의 2제곱이겠지. 따라서 2의 3분의 2제곱. 왜냐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럼 요게 지금 4죠? 4니까 분배해주면 4, 3, 12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하니까 이렇게 또 사라져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4다. 자, 그냥 지저분한 그런 문제지? 아니요. 자, 밑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지? 뛰어왔어? 버스 타고 왔어? 일단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0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면 3의 x제곱이 루트 2지, 그치? 자, 이때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3의 거듭제곱이 루트인 건 알겠는데 얘는 81분의 1이야. 근데 81이라는 숫자도 3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3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3이 얼마가 되죠? 2x 제곱이 되겠지. 자, 3의 2x 제곱이니까 뭘로 바꿔버려? 3의 x 제곱의 제곱으로 바꾸면 될 거고, 그럼 얘가 루트 2가 되죠? 이 제곱이 되니까 얼마? 답은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내는 거지.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자, 밑에 하나에 11번, 12번 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풀어주기가 좀 그래. 왜냐면은 유형이 달라서. 근데 중요한 거죠. 자, 11번의 힌트는 뭐죠? 양변에 뭐를 곱해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는 거지. 얘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요거는 좀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12번은 이런 거지.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의 x제곱이 36이니까 얘를 뭘로 바꿔버려요?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해버리는 거지. 이건 뭐 풀이를 아마 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내는 거죠.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앞에 9번 안 푼 친구들도 빨리 풀어보고. 자, 5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 아마 기본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저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잘 풀 거야. 마음 같아서는 숙제를 안 내주고 싶고, 그지? 수업 시간에 다 하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교재고 해서 일단 숙제로 좀 나가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리고 또 기본 문제 한번 기억 안 나는 거 되살려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좀 해보고 갈게. 자, 여기 로그는 아마 다 공부했을 거야. 지수랑 서로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라는 건 다 알 거야, 그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a의 x제곱이 여기 a의 x제곱이 n이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로그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이 로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로그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누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지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지수. 이 지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제곱의 밑은 그대로 로그의 밑으로 여기 결과물은 진수로 들어오지. 얘가 진수. 그 다음에 얘는 밑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밑의 정의가 좀 중요하겠지. 밑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진수는 0보다 크다. 어찌됐든 밑과 진수는 전부 다 뭐보다 큰 거죠? 0보다는 큰 거야. 둘 다 0보다 큰데 밑은 뭐가 안 되더라? 1은 안 되더라.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럼 헷갈릴 일은 없어. 자,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잘 바꿔내면 또 로그를 지수로 잘 바꿔내면 내가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수와 로그는 일단 뭐다? 연산이 중요하다. 연산을 못하면 결국에는 손도 못 대지. 뭐 이해력이고 나발이고 없죠. 자 여기 자 진수가 1이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얘를 거듭제곱꼴로 바꾸면 미시 a이고 요 결과물이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로그는 누구를 표현한다? 지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0제곱 남는 거 1이 결과물로 나오지. 그래서 이 a의 0제곱을 이렇게 바꿔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진수가 1이 되면 결과는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밑과 진수가 1이 된다는 건 역시 무슨 말이야? 요거지. a의 로그의 밑은 거듭제곱의 밑, 결과 2는 지수다. 그때 남은 거 진수값 나오지. 역시 다 거듭제곱을 로그로 표현해서 얻어낸 거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수법칙과 버무리다 보면은 로그도 이렇게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를 뭐한다? 곱한다. 미시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를 나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4번 누가 빠져나온다? 요 K가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K 로그 A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로그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하게 되면 누가 빠져나옵니까? 여기 M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요 N도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자 밑에 있는 건 영원히 밑에, 위에는 영원히 위에. 그 다음 로그 A, B.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지, 그치? 자 요거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하나 있어요. 지금 교재에서는 옆에 공식도 있구나.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옆으로 또 넘어갑니다. 3번 공식을 먼저 쭉 볼게요. 결국엔 로그는 이 밑변환 공식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풀어야지 쉽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죠. 로그가 어려운 게 뭐야? 이 밑변환 공식 때문에 어렵죠. 그렇죠? 밑변환만 아니면은 풀만 하단 말이야. 근데 밑변환 때문에 어려워. 근데 왜 밑변환이 중요하냐? 로그는 밑이 같지 않으면 계산이 안 돼요. 밑이 같지 않으면 덧셈 뺄셈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걔 짜증나는 거다. 그래서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단 밑이 같지 않은데도 계산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뭐죠? 얘죠. 밑이 같지 않은데 유일하게 곱셈만 가능해. 근데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밑변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공식이야. 위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밑이 A인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얘를 밑이 C인 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새로운 밑을 C로 쓰다 보니까 요 밑이 진수 A, 요 진수가 이쪽 진수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로그 2의 3인데 이걸 굳이 뭘로 바꾸고 싶어? 밑이 5인 놈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뭐를 더 많이 쓴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걸 더 많이 쓰죠. 자, 그거 잘 기억하면 되고. 자, 요 밑과 진수가 지금 뭐 해버렸죠? 자리를 바꿔버렸죠?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무슨 관계가 생기는 거야? 역수 관계가 생기죠. 그렇죠? 역수. 그 다음에 요거 3번 아까 했던 거지. 그렇지? 뭐 한다? 밑의 지수랑 진수의 지수가 전부 다 어디로 나온다? 요 바깥, 로고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죠. 그렇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지. 그렇지? 자,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A 로그 C B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요 A랑 요 B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지. A 로그 A B다라고 하면 거듭제곱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으면 이걸 B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B라고 바로 쓰긴 쓰는데 원래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죠? 요 A랑 요 B랑 자리를 뭐 해버려요? 바꿔버리죠. 바꿔버리니까 B의 1제곱이 돼서 B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외워야 되겠죠. 로그의 밑과 거듭제곱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으면 로그가 생략되면서 B가 바로 빠져나온다 라고 외워야 되는 거겠죠. 외워야 돼요. 자, 까먹었던 공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거 자, 얘도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다. 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외우도록 하세요. A에서 출발해서 B, B를 거쳐서 마지막에 C야. 그럼 결과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AC. 밑은 A에서 출발하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건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 C가 나옵니다. 자, 공식으로만 보면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얘를 갖다가 원리로 놓고 보면은 이런 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그 A, 로그 B 곱하기 밑변환 공식 쓴 거죠. 로그 B, 로그 C. 밑은 상형목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로그 A 분의 로그 C.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로그는 원래 곱셈이 안 되지. 곱셈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곱셈이 되는 건 딱 하나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 이렇게, 그지? 연결고리가 되면 중간에 있는 거 다 삭제되고 남는 것만 적어주면 돼요. 밑에 남는 거 밑에다가, 위에 남는 거 위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자, 공식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마지막에 상용로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용로그는 상용, 자주 쓰이는 로그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주 쓰이는 로그가 꼭 밑이 10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밑이 10인 로그가 자주 쓰이는 게 아니고 이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으니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밑이 2인 놈도 자주 쓰여. 밑이 3인 놈도 자주 쓰이고. 근데 밑이 10인 놈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소수점을 이용해서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용 로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밑이 10자리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다? 생략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를 1 이상 10 미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단의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뭐 유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여기는 기본 유형이 거의 없어. 여기 딱 한 장 빼고는 문제 풀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자 합시다. 여기 하나씩 가보죠. 로그인데 이 뒤에 있는 게 진수죠, 그쵸? 자, 로그 4에 얼마가 2분의 1이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그 3, 로그 2의 x는 4의 2분의 1제곱 맞니? 이렇게 쓰면 되지. 로그의 밑은 밑, 얘는 뭐라 그랬죠? 지수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제곱 올라오면 될 거야. 그럼 얘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얘는 얼마가 되죠? 로그 2의 x는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요 x 계산하면 되겠죠. x는 2의 9제곱 따라서 512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자, 밑에 2번, 3번 빨리 풀어보세요. 2번, 3번. 자, 2번, 3번 딱 풀어봅시다. 일단 뭐 기본적인 게 조금은 생각이 나야지 뒤에 풀지. 자, 보죠. 오늘만 기본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주는 거야, 알겠지? 시간 낭비다. 자, 여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해봤을 테니까 4번 보면 다 밑이 지금 얼마야? 3으로 동일하겠지? 동일하니까 얘네들을 더하고 뺄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개수가 있으면 안 돼. 개수들을 전부 다 B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루트 18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버리면 돼? 3루트 2로 빼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3에 3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로그 3의 9분의 4 더하기 로그 3의 3루트 2 빼기 로그 3의 루트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루트 32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4루트 2야, 그지? 그래서 로그 3의 9분의 4 덧셈이니까 진수는 곱한다, 뺄셈이니까 나눈다. 4루트 2분의 1. 자, 해주니까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4 사라지고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로그 3의 3분의 1. 자, 로그 3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고로 마이너스 2 되겠지? 이런 풀이가 있더라. 자, 밑에 5번하고 6번을 풀어보면 좋겠는데 뒤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5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자, 5번하고 6번을 같이 보고요. 여러분들 옆에 6, 7, 8번을 다이렉트로 다 푸는 거야. 5번 더 들어가죠.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갖고 7번, 8번이 보니까. 자, 5번 가보도록 하죠. 로그 5. 자, 미시 5로 동일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또 미시 5로 동일해요.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 5에 자 루트 2.4라는 점은 로그 5에 2.4에 얼마가 되죠? 2.4의 2분의 1제곱이다. 그럼 2분의 1 로그 2.4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분의 24가 되는 거지, 그치? 10분의 24. 그러면 2분의 1 로그 얘는 얼마가 됩니까? 24 빼기 로그 10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미시 5인데 빼먹었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2분의 1 로그 5에 24가 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공간이 없어져. 2분의 1 로그 5에 아이고 요거 뭐냐?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바꾸면 되죠. 3은 빠져나오고 플러스 로그 5에 3. 그 다음에 빼면 되겠죠? 잘 안 보이죠? 로그 5에 2 빼기 로그 5에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얼마냐? 3 요게 A죠? 그 다음 요건 B죠? 빼기 A죠? 빼기 1. 그래서 2분의 1 2A 더하기 B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1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밑에 6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자 6번 가보면 1이항의 세항수 ABC가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나버려? 얘를 K라고 나버리면 되지. 그럼 얘는 지수랑 내용이 똑같은 거네. 그럼 첫 번째 A제곱이 K, B세제곱이 K, C네제곱이 K다. 자, 그럼 이거 양쪽에 뭘 곱하면 돼요?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고, 얘는 뭘 곱하면 되죠?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고, 얘는 뭘로 풀면 되죠? 4분의 1제곱을 하면 되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이걸 로그로 바꿔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로그를 자꾸 이용하면 계산이 불편해져. 그래서 A 대신에 K 얼마? 2분의 1제곱, B 대신에 K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K의 3분의 1제곱, C 대신에 K의 4분의 1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더 편해. 알겠지? 하나의 방법으로만. 로그라 그래서 꼭 로그로 풀지 마시고 지수로 푸는 연습도
자, 그래서 얘랑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죠? 29.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7, 8, 9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가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하니까 7, 8, 9번 풀어보세요. 7, 8, 9번. 자, 다음 볼게. 자, 여기 10번 볼까요? 자, 상용 로고 10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로그 2가 뭐 얼마 나와있고 로그 3이 얼마 나와있는데 요거를 계산하시오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얘가 얼마다? 5 로그 6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얼마죠? 5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될 거니까 5 곱하기 얘네들이 더한 놈이 되겠죠? 0.778 하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 얼마가 돼? 3, 8, 5, 9, 0, 0가 이렇게 3.890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얼마다? 3.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n은 3이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그 11번하고 12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11번, 12번, 11번, 12번. 자, 다음 넘어갈게요.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11번을 가보도록 할게. 자,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높이가 a인 직육면체와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 한 모서의 길이를 a로 잡았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지. 12.6 곱하기 13.5 곱하기 14.4가 뭐다? a 세제곱이다 라는 거지. 자, 이때 로그 a를 물어본 거야. 양쪽에 로그를 표시하면 되지. 로그 12.6 곱하기 로그 13.5 아니 쏘리 곱하기 13.5 곱하기 14.4는 로그 a 세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세요. 로그 12.6 더하기 로그 13.5 더하기 로그 14.4는 3 로그 a 되겠지. 자, 그럼 이제 12.6이 얼마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로그 1.26을 봐야 되겠지. 로그 1.26이 얼마죠? 0.1004겠지. 그럼 여기서 로그 12.6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일단은 소수, 얘가 소수잖아 지금. 소수는 동일하게 가져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이제 찾을 수 있어? 얘가 두 자릿수니까 하나 빼면 정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얼마나? 1. 얼마지? 100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로그 13.5죠. 자, 로그 13.5는 로그 1.35에서 할 수가 있어요. 로그 1.35가 얘예요. 0.1303.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그 13.5는 얼마나? 소수값은 그대로 가지고 정수가 1이니까 1. 얼마죠? 1303이라는 걸 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로그 14.4는 로그 1.44를 이용하면 될 거고 1.44는 여기 있죠. 0.2584. 마찬가지로 진수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두 자리여서 정수는 1이고 2584. 학생들이 제일 기억을 잘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지 얘가 상용도구 중에서 제일 기억을 못해. 자,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냐? 3.38 3.38 5
1인가? 그래서 3.389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 A를 구할 수 있겠지. 자, 로그 A다가 3 곱한 계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그 A는 얘를 3으로 나누니까 1.12, 39, 27, 37, 21 이렇게 1.1257. 자, 됐지요? 요거 자리수 찾는 것만 잘 하면 돼. 자, 다음 이제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12번은 또 잘 풀대. 그러니까 네,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로그 30이 n 더하기 a다. 얘는 정수, 얘는 무슨 말이야? 소수라는 말이죠. 0하고 1 사이 값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수가 얼마죠? 1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두 자리니까. 두 자리니까 1이 된다. 자, 그러면 알파 소수는 얼마가 돼요? 로그 30 빼기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밑이 10인 사용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30 빼기 로그 10이 되죠. 따라서 얘는 로그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10의 1제곱 더하기 10의 2알파죠. 2알파니까 어떻게 돼? 2 로그 3 이렇게, 아니 로그가 아니죠. 10이죠. 10의 2 로그 3. 그 다음에 10의 1제곱 빼기 10의 로그 3이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로그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죠? 얘는 10이고요.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10이고 얘는 3이 되겠죠. 따라서 7분의 1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기본적인 유형들이지만 잘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원래 고난도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주면 좋은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좀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으니까. 자, 시간 낭비 사실 이만. 자, 지수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여러분 이건 이제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푸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기억을 빨리 되살려야지. 자, y는 ax 제곱 얘가 지수함수죠. 자, 로그를 변환한 게 지수야. 지수를 변환한 게 로그야. 그러니까 요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겠죠. 지호? 지환이? 야, 너 이름 뭐였지? 박진호. 자냐? 자는 것 같은데? 고개를 겁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그래서 20페이지 봅니다. 자, 지수함수니까 이 지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커서 뭘로 쪼개죠? 1보다 큰 놈과 1보다 작은 놈으로 쪼개는 거죠. 그렇죠?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증가함수이면 이렇게 그리고요. 감소함수는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맞니?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다? 1대1 함수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대1 함수의 전제 조건이 뭐죠? 증가 또는 감소야. 이건 1대1 함수 뭐라고요? 증가 또는 감소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요 1대1이라는 거는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x 하나당 y 값이 하나인데 x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x가 y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이 x도 똑같은 y를 가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를 가지라고 했거든. 그게 1대1이거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1대1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죠? 거듭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어디를 지나죠?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겠지.
y는 ax 제곱을 했는데 뒤에다 q를 더했어요. q를 더하면 얘는 누구보다 크게 되는 거죠? q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이 q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을 보자마자 점근선이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최대 최소 가보도록 하죠. 자, 지수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되죠?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x가 이렇게 커져가면은 작은 값에서 최소가 나오고요. x가 컸을 때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된다? x 값이 작았을 때 최소, x 값이 컸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감소함수가 된다고 그랬지? 감소함수가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가 작았을 때 최대가 되고 x가 컸을 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따로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요거 6등급 팁인데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누가 커야 되죠? 지수. 지수가 최대여야지 결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지수가 바로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의역. 이 지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정의역이 최대일 때 최대값 갖고 정의역이 최소일 때 최소값 갖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a가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당연히 작아질 거고 지수가 크면 작아지면 결과는 최대가 되겠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런 거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자, a의 x제곱이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치환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치환했을 때는 뭐가 핵심이냐면요. 요게 핵심이야. 요게 0보다 크다. 치환한 값이 0보다 크다. 왜? 거듭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양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풀다 보면은 뭐 산술계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난장판이지, 그치? 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사하게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도 후다닥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좀 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양쪽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미지 서로 같으면 누가 같은 거죠? 지수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미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지수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얘가 0이 돼버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되죠? 1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도 우리가 좀 추가로 봐야 되는 거고. 자, 거듭 제곱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뭐하죠? 치환하는 거죠, 그렇죠? 치환하는데 뭐를 조심해라? 이게 0보다 크다. 요거 조심하시고. 자, 지수가 같은 경우, 자,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 밑이 서로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0인 경우, 이걸 말하는 거야. 지수가 0인 경우다. 밑이 다르더라도. 자, 밑에 있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하나의 유형이니까. 자, 지수 부등식은 여러분 더 쉽죠? 자, 밑이 서로 같아요. 밑이 서로 같은데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져요. 맞니? 그래서 왼쪽으로 커져 있다면 이 지수도 왼쪽으로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커지면 결과가 작아지는 거야. 그치? 결과가 크면 지수는 거꾸로 작아져.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과가 커지니까 이 지수값은 계수관계가 휙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면 부동의 위치가 바뀐다라고만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돼요. 뭐 이걸 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자, 마찬가지로 거듭제곱 꼴 치환하니까 어떻게 된다? 맨날 똑같은 거죠. 0보다 큰 거 조심해라. 지긋지긋하죠? 근데 막상 연산을 해봐야 돼. 해봐야지 이거를 하는 거지. 이 개념만 봐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좀 풀어보셔.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함수죠? 2분의 1이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수 앞에 x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얘가 1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요 지수의 미지수 앞에는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무슨 함수가 되죠? 감소 함수가 되죠. 자, 감소 함수가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빼기 3이다. 원래 얘가 없었다면은 이거는 0보다 큰 거예요. 0보다 큰데 3을 뺐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를 지날 거냐?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냐 안 지나냐를 따지면 무조건 하고 그냥 y절편만 찾으면 됩니다. 자, y절편 찾아보니 여기다 뭘 대입해요? 0 대입하는 거죠. 0 대입하니까 y절편 얼마?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3.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어디 안 지나죠? 2, 4 보면 안 지납니다. 이런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지. 자,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하나 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풀게 해보자. 여기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y에서 이동한 값 빼고요. x에서 이동한 값 뺀 거죠. 그게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럼 y는 4의 x-n제곱 플러스 n이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자, 두 번째 y는 얘가 뭐가 되죠? 16 곱하기 2의 2x제곱이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3이죠. 그럼 y는 뭐가 되죠? 4의 x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얘랑 같은 거니까 n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n은 3.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그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옆으로 가서 자,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여러분 방부등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함수예요. 왜냐면은 함수를 풀 적에 방부등식은 공짜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3의 거듭제곱인데 이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이 지수 앞에 개수, 최고차 개수가 1이죠. 그쵸?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x는 0부터 어디까지 진행된다? 3까지 진행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3이 되는 거고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5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래프 다 그려졌고 형태 대충 찾았으니까 바로 대입만 하면 되죠. 자, 내가 여기다가 0을 대입했어요. 자, 0을 대입하니까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b가 얼마다? 3. 3분의 a 더하기 b가 3이 나왔고요. 두 번째 3을 대입하니까 55다. a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는 55. 그럼 9a 더하기 b는 얼마죠? 55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겠지, 그치? 둘이 뭐 해버려요? 빼버릴까? 자, 여기서 이거 빼버릴게요. 얼마죠? 3분의 26에 있는 여기서 이거 빼버리니까 50이죠. 따라서 A는 얼마다? 6. A가 6이니까 B는 여기다 6대입한 B는 얼마? 1대 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이 합은 7이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밑에도 계속 할 건데요. 잘 보세요. 해주는 이유는 이 풀이법을 방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라 이거야. 됐니? 따라서. 자, 다음 가보죠. 여기 자, 5번 x가 0하고 3, 4인데 자, 요거 무슨 함수죠?
뭐죠? 감소 함수예요. 자, 왜냐? 요 지수를 봤더니 최고차 계수가 1이거든요. 그러면 x는 0에서 3 사이인데 이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겠지, 그치? 자, 갑니다.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가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얼마예요? x는 1이거든요, 얘가 지수가. 자, 근데 x는 0에서 3까지니까 0은 좀 가까운 데 있을 거고요. 3은 좀 멀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 거쳤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는 1을 대입한가 얼마? 1이 될 거고요. 최대는 3을 대입한가 얼마가 돼요? 5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최대 최소가 나왔네요. 뭐의 최대 최소죠? 지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보세요. x가 0에서 3까지니까 5가 나오죠? 지수는 1에서 5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되죠? 얘가 뭐라고요?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니까 이제 y값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y의 최대 최소. 자, 5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5분의 1의 5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지수가 가장 작았을 때 감소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지면 결과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으면 결과는 커진다. 그래서 세 번째 스몰 m분의 라지. 자, 얘가 스몰 m이죠. 따라서 결과는 5분의 1의 4제곱분의 2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5의 4제곱이니까 62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자, 6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여러분 그 지수는요 계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수랑 이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계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잘 못하면 결국에는 지수 로그를 잘 하는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 거의 뭐 쏟아집니다. 실제 시험이. 낸다면은 킬러 문항은 다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또 킬러가 나오는 게 뭐다? 지수 로그 개념에서도 나와.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개수, 실근의 개수 뭐 구해보세요. 막 이런 문제들, 뭐 순서상 개수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또 킬러로 잘 나와. 의외로 방구등식은 좀 안 나와요. 의외로 방구등식은. 자, 다음 얘도 똑같겠지. 자, 요거 보니까 정의역이 1에서 2까지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AX의 거듭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4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요 A가 도대체 뭐지? 요 A가 뭐냐에 따라서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될 텐데, 보니까 A는 1보다 큰 상수다. 자, A가 1보다 크다. 따라서 증가가 되는 거겠죠. 증가 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X가 2하고 2 사이니까 세 번째. 자, T 값은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으면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증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자, 이게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지, 그치? 자, 위로 볼록인데 이때 자 T 값이 얼마나 1이죠, 그쵸? 축이 1이더라. 자, 근데 이때 A가 1보다 커요. 얘는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A는 어디 있죠? 이쪽에 있고 A 제곱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때 여기가 최대죠. 최대가 1이라는 거예요.
이때 최소값 구하라는 거지. 자, 최대값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1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 a 빼기 3 a 더하기 1은 0. 따라서 a는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선택이 됐겠죠. 자, a가 3이니까 a제곱은 9가 될 거예요. 9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981 더하기 928 더하기 4가 된다. 이게 22죠, 그쵸? 2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59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9가 됩니다. 자, 옆에 방부등식도 하나씩은 해볼게. 하나씩은 해보고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함수 여러분 기본 문제 3개인데 쉽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오답이 많은 유형 중에 하나였을 거야. 함수 방부등식 여기. 그나마 계산을 좀 했는데 함수 방부등식 가니까 해롱해롱 되고 그랬을 거예요. 자, 다음 7번은 좀 쉬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하나만 보죠. 오히려 8, 9번은 좀 중요한 거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가보도록 하죠.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64분의 1이 뭐죠? 4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분배하면 되겠죠? 4의 얼마? 6x 더하기 9더라. 자, 그러면 얘랑 서로 같은 게 되겠죠?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6x 더하기 9. 자, 2양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0은 0이다. 자, 실수값 삽이니까 여러분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근각의 세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답은 3.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선생님이 안 풀어준 것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여기는 11번을 하나 풀어줄게요. 11번. 요거랑 11번을 볼까요? 그래. 아니다, 11번만 하나. 자, 11번을 보는 건, 자, 기본적으로 요건, 자, 계산해보면은 요게 2의 x제곱인데 마이너스 2제곱이 있죠, 그쵸? 곱하기 얼마가 4분의 1이 되죠? 플러스 3. 그 다음 요거는 뭐야? 16은 2의 4제곱이,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니까 요놈의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다시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은 2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죠? 곱하면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다시 4분의 1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3은 4분의 1x제곱 그치? 2의 4제곱 2x 곱하기 2의 2x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두 번째 2의 x제곱을 뭐로 나버려요? t로 나버리면 되겠죠. 자, 나버리면 이 t가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부등식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대입하면 얼마? 4분의 1t 더하기 3은 4분의 1t 제곱이 될 거고 4를 곱하니까 t 더하기 12는 t제곱 이상이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t 더하기 3 t 빼기 4는 0 이상.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고 t는 4 이상이죠. 자, 여러분들 보통 답을 구하면 이렇게 답을 쓸 텐데 여기서 얘는 버려버려야 되겠죠. 왜냐? t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부등식은. 그래서 얘가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누굴 구해야 돼?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 자리 대신에 누구 넣는다? x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4라는 건 2의 제곱이야. 자, 답 구했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요 지수도 부등호의 위치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만약 얘가 감소함수면 바뀌었겠죠. 자,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자 밑에 문제들 풀어보세요. 3번, 그 다음에 8번, 9번, 12번. 3번, 8번, 9번, 12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0분 줄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3번은 다 풀긴 풀었더라고. 3번은. 그 다음에 함수 선생님이 아까 다 풀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7번. 근데 안 풀어준 것들은 다 좀 막히더라고. 여러분들. 막힌 친구도 있고, 푼 친구도 있는데, 막힌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보니까 여기 AEX 제곱하고 AX 제곱이 보이니까 똑같은 형태가 보여. 그래서 얘를 갖다가 t로 치환하죠. 그럼 이 t가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얘가 뭐가 돼요? 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8t 더하기 64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분의 합이 4라는 거야. 여기서 두 분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게 두 분이죠. 요 x. 요 x가 두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놨는데 이게 x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합이 4라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의 그 두근은 뭐가 되죠? t거든. 여기서는 근이 t야. 두근이라기엔 좀 그렇고 그냥 근이 t야. 근데 t가 지금 누구죠? ax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x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죠? 합이 4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 알파 베타를 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둘이 곱한 게 필요하다고. 둘이 곱한 게 누구죠? 두 근각유대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64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64다. 그런데 얘가 4잖아.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뭐를 4번 곱하면 되지?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4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수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4분의 1제곱 해서 자, 그러면 이제 64는 2의 몇 제곱이냐? 2의 8제곱인가? 8제곱, 2의 6제곱이지? 2의 6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2분의 3제곱. 따라서 루트 얼마죠? 루트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2 루트 2.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대표 유형으로 다 있는 내용들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보도록 하죠. 자,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된다. 1개가 되도록 하면 실수 A 값에 대해서 A 제곱을 구해라. 여러분, 얘랑 같으려면 이건 딱 정해져 있죠. 이 값하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지. 지금 이 지수는 서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풀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런데 이런 x값이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1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한 배씩은 뭘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거죠. 한 배씩이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b제곱 한 변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따라서 a제곱은 얼마죠? 4. 이렇게 좀 심플하게 끝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자 10번을 좀 풀어보라 했더니 또 10번이 뒤지게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10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가 뭐였어? 10번이. 자, 전부 다 지금 뭐죠? 3의 거듭제곱입니다. 3의 거듭제곱은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야.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는 3 곱하기 3의 얼마가 되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루트 3의 얼마죠?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얘는 3의 얼마?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2x 마이너스 얘는 3의 얼마죠? 2분의 3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우리가 현재 얘네들이 3분의 1로 거듭제곱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상호가 바꾸는 이유는 가급적이면은 얘를 증가의 형태로 해두면은 부등식 문제 풀기가 편하죠. 그래서 감소 형태가 아닌 증가 형태로 변형을 좀 하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2분의 3제곱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제곱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뭐만 따지면 돼요? 이 지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x 더하기 5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얘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x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부동위치 바뀌고 여기는 4로 나눠주니까 18분의 1 8분의 1보다 크다. 자, 여기는 자 이쪽으로 이항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마이너스 x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놈과 이놈의 공통 범위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x는 어떻게 된다? 8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요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를 했으니까 x는 뭐가 되죠? 1, 2, 3 해서 3개가 됐겠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내용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이게 딱 7번밖에 수업을 안 해. 월수금 연달아서 계속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좀 빨리 끝나야겠죠. 8월 뭐 10일, 10일이면 끝나거든. 그래서 숙제가 좀 밀리거나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해봐. 다음 동안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놈이 성립하도록 한다는 거죠. 일단 뭔지 모르겠어. 아, 개소리 같아. 뭐야? 3의 x제곱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 첫 번째 3의 x제곱을 t로 놓자. t가 0보다 크더라. 그럼 두 번째 자, 이건 t제곱이 되고요. 얘는 kt가 되고요. 마이너스 3k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더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3k 더하기 7이 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은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 모든 실수 x야? 그럼 이거 아니야? 모든 x 값에 대해서 얘가 0 이상이면 되잖아.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틀려버려. 왜 틀리냐? x는 모든 실수이지만 우리는 이 치환한 t는 0보다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볼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건데 이때 t가 얼마야? 2분의 k예요. 2분의 k. 자, 근데 t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0보다 큰 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t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큰 모든 거에 대해서 0 이상이 되려면, 그치? 그럼 첫 번째 오는 거죠. 첫 번째 t가 0보다 큰 건데 요 2분의 k 요 축 있죠. 요 축이는 2분의 k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분의 k가 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에서 뭐가 생겨요?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값에 대해서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최소값이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변형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다 그냥 2분의 k를 대입하도록 하죠. 자, 대입하면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7은 0 이상이거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4 곱해서 정리할까?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24는 0 이상. 자, 요게 마이너스 k 제곱이죠. 자, 음수 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28은 0이야. 그럼 이거 뭘로 되지? 14하고 2로 되죠? k 마이너스 14 k 더하기 2는 0이야. 따라서 k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3, 14 이하가 되더라. 자, 근데 이게 지금 뭐죠? k가 0 이상이야. k가 0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하고 14 사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k는 뭐가 돼요? 0 이상이 되고 14 이하. 이렇게 해서 답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t 값이 2분의 k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t가 0보다 크긴 한데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여기 0이 있으면 자, 어떻게 되죠?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죠? 아, 이거를 대입한 요 값이 0을 대입했을 때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0에서 0보다 커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맞지? 자, 그래서 2분의 k는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다 0 이상이 되는 거야.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하도록 하죠.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3k 더하기 7이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3k는 마이너스 7 이상,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이 됐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k가 뭐예요? 0보다 작죠. 그럼 0보다 작았을 때 요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k가 뭐예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그림에서는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이런 그림에서는 얘가 답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답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14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고 얘가 14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a분의 b는 뭐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7, b가 14.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6. 다음은 4번이 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얘가. 그럼 얘를 잘 풀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지수 부등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공통수학 원에 있는 2차 부등식을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지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쨌든 이거는 풀기가 좀 어렵다. 자, 뒤로 넘어가서 26, 27 가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한 뭐 7분 남았는데 그래도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집에서 좀 풀어오세요. 26, 27은 알겠지? 26, 27은 또한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 로그 함수는 누구랑 역함수죠? 지수함수랑 역함수죠. y는 a의 x제곱인데 이걸 x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로그 ay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를 하는 거죠? x 자리에 y, y 자리에 x. 그러면 역함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역함수 관계다 하더라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예요.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동일하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역함수라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진 않아. x, y 정의역 척이 바뀌는 거지. 맞지? 정의역 척이 바뀌었다고 해서 증가 감소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서로 바뀌었어. 그래도 증가하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난다. 자, 대신에 이건 바뀌겠죠. 자, 지수에서는 이 y가 뭐였어요? 0보다 컸었죠. 그리고 요 x는 뭐였죠? 모든 실수였지. 그럼 얘네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가 되는 거고 치역은 뭐가 되죠?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됐니? 바뀌기 때문에 요 진수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고 요 y는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해결되겠지. 자,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고 그래프는 얘는 0,1을 지났단 말이야. 로그는 거꾸로 로그는 1,0을 지났겠죠? 1,0. 됐지? 자, 역함수 관계니까 뭐에 대칭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겠죠? 누구랑? 지수 함수. 자, 이건 되게 간단한 내용인 거고. 자, 이쪽 갑니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자, 0보다 커. 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기준선으로, 준선으로 잡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증가함수면 이렇게 1,0. 감소함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는 준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x축에 대한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y축 평행이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역시 최대치도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문제에서는. 자,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밑이 중요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라는 거예요. 증가함수니까 어디서 최소를 가져요? x값이 작았을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x값이 크니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니까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죠. x가 가장 클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수함수에서는 지수가 크고 작았을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시 증가 감소했을 때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로그에서는 누가 영향을 미치죠? 진수의 범위가 영향을 미치겠지. 증가 함수인데 x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진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도 여기가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 진수란 말이야. 진수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진수가 최대니까 결과 최대, 진수가 최소니까 결과 최소.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진수가 크면 최소, 진수가 작으면 최대. 아까는 a의 x제곱이야. 그럼 이건 로그 ax 꼴이 반복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치환해라. 치환하는데 이때는 t가 뭐가 되는 거죠? 적어놓으세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로그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아까는 0보다 컸었죠. 거듭제곱이라서. 근데 이번엔 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시간이 3분 남아버렸네. 마지막 문제가 조금 오래 걸려요. 자, 요거 치환하는 거 아까 기억났죠? 그쵸? 자, 그리고 아까 거듭제곱은 양변에 거듭제곱을 했어. 그치? 지수에다가 거듭제곱 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죠? 양변에 로고를 취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로고를 취해? 밑이 같은 로고를 취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되니까 치환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진수가 같다. 그럼 요 AX하고 BX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치? 이거 당연한 거고. 만약에 얘네가 다르다. 그러면 얘네가 다르더라도 진수가 1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공식이다라는 거야. 뭐 요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도 똑같아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시 증가면 진수는 그대로 부동호 위치를 가져가고요.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에는 이 진수가 어떻게 돼요? 부동호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감소는 휙휙 바뀌는 거야. 그거 빼고는 하는 게 없어요. 또 로그 AX 반복되니까 치환 똑같은 거죠? 자, 요거 세 번째 별표. 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제일 많이 틀리죠 학생들. 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x분의 k는 3의 y제곱이죠, 그렇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구하는 거야? x를 구하겠죠. 이쪽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k는 3의 y제곱 곱하기 x. 그럼 이제 x, y를 바꾸겠죠. k는 3의 x제곱 곱하기 y가 되겠지. 끝났나 보자. y는 얼마죠? 3의 x제곱분의 k가 되니까 k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가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가 3의 2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대.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나기 우리만 할 수는 없지. 자, 잘 가시고.